네, 4월 8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좀 생김새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자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조회 명령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select, from, 그 다음에 order by, 마지막으로 리미트, 이렇게 살펴봤었죠. 셀렉트 뒤에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필드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이때 여기다가 연산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별칭을 부여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출력할 때 그냥 가공해서 출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셀렉트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원본 데이터는 안 바뀌어요. 네, 프롬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order by는 내가 정렬할 기준이 되는 정렬 필드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ASC 내지는 DSC로 이제 옵션을 걸어요.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입니다.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을까봐 순차정렬, 역순정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오름차순, 내림차순 용어는 적응하셔야 돼요. 필드에서 맨날 그렇게 쓰니까.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ASC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만약에 내가 역순으로 정렬하고자 한다면 DSC는 꼭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미트 x, y라고 하면은 x번째 위치부터 y개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었죠. select from은 무조건 필수예요. select from은 무조건 필수인데 order by랑 limit는 그냥 필요할 때만 명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정렬이라든지 부분조회라는 그 조건이 들어갔을 때만 명시를 하면 돼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from절 바로 뒤에서 where이라고 하는 구문을 소개할 거예요. 이 where절에서 쓸 수 있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where, 여태까지 했었던 거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행을 다 가져왔다고요. 근데 이제 where절이 들어가면은 조건에 맞는 행들만 가져와요. 즉, 조건 검색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 검색하기 주제입니다. 자, select 별표나 혹은 컬럼 이름, 그다음 필요하다면 별칭 지정하고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here절이 들어가는 거죠. 특정 컬럼에 대해 지정된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조회합니다. 검색 조건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했었던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쓸 수 있고요.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는 코딩 계열에서 만국 공통어예요. 그 다음에 SQL만의 SQL 연산자를 따로 쓸 수 있어요. 자, 비교 연산자, 같다, 다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익숙하죠? 논리 연산자, AND, OR입니다. SQL은 직접 대놓고 적어요. 자, AND는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OR는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not은 조건을 부정합니다. 형광 패치를 안 했네요. 자, 그 밖에 이제 SQL 연산자는 between A and B, A에서 B 사이에요. in,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값들을 쭈그륵 나열해요.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값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돼요.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고요. like는 키워드 검색, 보통 검색어에 반응하는 거고요. is null이나 is not null은 값이 없거나 있는 경우. 자, 사용 예시 봅시다. 1학년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을 조회해라. 자, select 학번, 이름, 학년.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from student겠죠. 근데 조건이 1학년만 조회하는 거잖아요. where 학년 필드가
1일과 같은 데이터만 가져와라. 자, 조심하실 게 우리가 보통 코딩에서는 equal 2개잖아요. SQL은 대입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equal 하나예요. 사실 대입한다는 개념이 있긴 한데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써요. SQL은. 근데 뭐 일반적으로 대입할 일 없으니까. 자, 4학년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학번, 학년, 이름, 키. 학번, 학년, 이름, 키를 학생들에 대해서 줘야 하는데 4학년이 아니라 그랬죠. where 학년이 4가 아닌 데이터. 이렇게 쪼로록 출력됩니다. 출력 결과가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생략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어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맨 밑에 몇 개 데이터가 검색됐는지 검색 개수가 나와요. 일단 이거를 맞춰보세요. 이거를 맞춰보면은 상위 한 너댓 개 정도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키가 180을 초과하는 학생의 학번, 이름, 키, 몸무게를 조회해라. 자, 그럼 180보다 크다이죠. 자, 그럼 이제 180이 나오면 안 돼요. 아이디, 네임, 헤이트, 웨이트. 학번, 이름, 키, 몸무게입니다. 특히 SQL 할 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 구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손해배상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고 그런 경우 진짜 빈번하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select id name height weight from students where height가 180. 자, 근데 요구사항에 1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통 이상, 이하, 미만, 초과라고 하면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 헷갈리는 경우 많아요. 분명히 이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코딩을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180은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요구사항에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퀄 표시 하나가 빠진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럼 결과 비교해 볼까요? 분명히 180인 애가 있었어, 그쵸? 근데 이퀄 표시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두 명이 누락됐죠. 고작 이퀄 표시 하나 때문에 이제 상황을 가정할게요. 삼성전자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신체검사 통과 대상 조건이라고 칩시다. 이퀄 하나 때문에 두 명은 탈락돼요. 이 사람 인생들 누가 책임질 거야?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간단한 오타 하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 구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80 초과하는 학생 총 14건 데이터 조회됐습니다. 데이터 조회 건수부터 맞춰보세요, 항상. 자,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교수의 교수 번호, 이름, 직급, 급여를 급여가 높은 순으로 조회해보자. 자, 교수의 교수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직급, 급여를 급여가 300 이하인 거를 조회합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300만 원짜리가 나오죠. 이것도 이하라고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코딩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현재 근무 중인 교수 중에 이제 급여가 좀 낮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경력금을 제공하려는 게 목적이었어. 그럼 이거 이콜 하나 빠져갖고 이 사람들은 돈 못 받는 거야. 이건 개발자한테 바로 손해배상 소송각입니다. 알려지면.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깜빡하면 실수하기 쉬운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세미콜론을 찍기 전까지는 줄바꿈 맘대로 계속 하셔도 돼요. 1학년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년, 성별. 1학년 여학생이래요. 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학번, 이름, 학년, 성별인데 학년이 1학년이고 and 성별이 여학생인 경우. 문자열은 헛다운표로 감싸야 됩니다. 젠더 필드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값들이 들어있어요. 숫자가 아닌 형태의 값은 헛다운표로 감싸야 합니다. 졸업했거나 휴학 중인 학생의 이름, 학년, 성별, 연락처. 학생 테이블에서 select name, status from student. 스튜던트 오타났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학생들이 재학 중인지 휴학 중인지 졸업했는지가 지금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 조건이 두 개죠. 상태가 졸업이거나 휴학이에요.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산 조건은 5어죠. 자, 스테이터스 이퀄 졸업 혹은 스테이터스 이퀄 휴학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거 샘플 데이터 만들 때 그냥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보면 학년이 4학년이 아닌데도 졸업한 애들이 있고요. 입학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애들도 있고요. 데이터는 그냥 랜덤으로 구한 거라서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현실하고. 자, 논리연산자 사용할 때 조심하실 거예요. 1학년 또는 2학년이면서 재학 중인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 성별, 학적 상태를 학년 순으로 조회해라. 슬슬 복잡해지죠. 자, 학번, 이름, 학년, 성별, 학적. 학번, 이름, 성별, 학년, 학적 상태를 학생이니까 from student. 1학년 또는 2학년이에요. 학년이 1이거나 5어, 학년이 2. 자, 요 조건을 충족하면서 재학 중이어야 돼. 스테이터스 재학. 그 다음에 학년 순으로 정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괄호예요. 연산은 괄호로 묶으면 무조건 우선적이죠. 자, 근데 자바에서도 강조했었는데 and하고 or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게 더 뭐죠? 자바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and하고 or 중에 연산이 뭐가 더 우선순위예요? 높아요. and가 or보다 우선이야. 밑에 써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가 없어지면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괄호를 뺐어요. 자, 그럼 or하고 and 중에 and가 우선한다 그랬죠? 여기가 먼저 인식돼요. 그러면 1학년이거나 여기가 먼저 처리되는 거야? 2학년이면서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은 학적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1학년 또는 2학년이면서 재학 중인 상태로 바뀌어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 위에 거는 1학년 혹은 2학년 학생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야. 밑에는 무조건 1학년이기만 하면 돼. 혹은 2학년 중에 재학 중이네요. 괄호 있고 없고가 문장으로 풀었을 때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력 진짜 중요해요. 어제도 강조했지만 특히 데이터베이스만큼 문장 구성력의 그 중요도가 높은 분야가 없어요. 급여가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 교수의 교수 번호 이름 급여를 급여가 높은 순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거잖아요. 자, 이때 쓸 수 있는 게 between 연산자예요. between A and B예요. 자, 그러면 급여가 400에서 500 사이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두 값의 범위 안에 속하는 데이터 검색할 때 사용하고요. 이거는 비교연산이랑 논리연산으로 또 가능해요. 400 이상이고 500 이하면 되는 거니까 급여가 400 이상 그리고 급여가 500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보통 비트윈 연산 같은 경우는 날짜 검색 같은 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도 되겠다. 뭔가 쇼핑몰 같은 데서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금액대가 있으면 몇백만 원,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검색할 때 있잖아요. 범위를 검색할 때 쓰는 게 비트윈 연산이에요.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설립되지 않은 학과의 학과번호, 학과명, 설립연도. 1985년부터 95년 사이라고 하면은 between 1985 and 1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not을 붙입니다. 이 말인즉슨 1985년 이전에 설립됐거나 1995년 지나서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설립 연도가 1985보다 작거나 설립 연도가 195보다 큰 거.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호환되는 그 표현 방식을 익혀두셔야 돼요. 직급이 교수 혹은 부교수인 교수의 교수번호 이름 직급을 이름 순으로 조회해라. 직급이 이거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 인, 교수, 부교수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됩니다. 자, 이제 필드 이름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게요. 포인트만 짚을게요. 자, 이거는 포지션이 교수이거나 혹은 포지션이 부교수인 거.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해요. 공학관과 인문사회관에 위치하지 않은 학과. 그러니까 위치가 공학관이거나 인문사회관이라면은 in 하면 되는데 이게 않은이라고 했으니까 not in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록 컬럼에 있는 값이 이거나 요것만 아니면 돼요. 자, 이거는 위치가 아이고 입력 잘못했다. 공학관이 아니고 and 인문사회관이 아닌 거.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죠. 자, like입니다. 단어가 포함됐는지를 검색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쓸걸요? 키워드 검색이니까. 학과 이름에 공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학과의 학과 번호, 이름, 설립연도. 자, 학과 이름 컬럼이 like 연산이에요. 공학을 포함하는 거. 앞뒤로 퍼센트 붙습니다. 자, 설립연도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으니까 DSC죠? 퍼센트 위치에 따라서 검색 패턴이 결정돼요. 퍼센트가 앞에 붙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공학으로 끝나는 내용이고요. 퍼센트가 뒤에 붙으면 공학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고 앞뒤에 붙으면 위치에 상관없이 공학을 포함하는 거예요. 공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건을 부정하면은 not 붙이면 돼요. 아까부터 패턴이었죠. 자, 요번에는 is null입니다. null이라는 게 빈값이라 그랬잖아요. 자,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학과의 학과번호, 이름, 홈페이지 주소 조회하기. 자, 홈페이지 필드가 is null인 거. 그러면 컬럼에 null이 저장되어 있는 행만 검색해요. null은 결정되지 않은 값, 미필수 값이라고 했어요. 데이터 조회 결과에서 null로 표기되는 경우 그 필드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DESC 명령을 쳤을 때 어제 봤었죠? null 필드에 yes로 표시되는 컬럼은 null 값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빈 값을 허용한다라는 거고, DESC 디팔트먼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null에 no라고 돼 있는 애들은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근데 yes라고 돼 있는 애들은 값을 비워놔도 되는 거죠. 값이 비었다라는 걸로 표시되는 게 null입니다. 그럼 반대로 is not null은 뭐겠어요?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졸업일이 확인되는 학생. 자, 졸업 날짜가
널이 아닌 거, 채워져 있잖아. 졸업하지 않은 애들은 당연히 졸업 날짜가 없겠죠. 근데 이거 데이터 보면은 졸업 날짜가 막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도 있어요. 그냥 이거 랜덤으로 막 값을 채워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값이 있다 없다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SQL 연산자입니다.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이 6문제, 5문제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